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1976년 1월 중국의 영원한 총리로 불리던 저우언라이가 사망하자 테난먼 광장에는 수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27년간 총리로 재임하며 국가 운영을 이끌었던 인물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이 추도식에는 후계자로 거론되던 덩샤오핑을 비롯한 베이징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 역시 같은 해 9월 사망하면서 중국 현대사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우언라이는 지금도 많은 중국인에게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는 중국이 20세기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장기적 과정의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에서 마오쩌둥에 충성했고 원칙보다 생존을 택했다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마오쩌둥의 충실한 계라는 혹독한 평가처럼 위선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1921년 공산당 입당 이후 단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늘 2등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최근 출간된 평전 저우언라이는 이 비밀을 추적합니다. 저자인 천젠 코넬대 명예교수는 25년 연구 끝에 저우언라이의 삶을 1000쪽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우언라이는 난카이 학교를 수석 졸업한 수재였고 일본과 프랑스를 거쳐 공산당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국공합작 시기 황푸 군관학교 정치부 주임으로서 장제스의 신임을 얻었지만 협력이 깨지자 곧 대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상하이 시절 그는 행정과 정보망을 제도화해 당내 입지를 굳혔고 대장정 이전까지만 해도 당내 영향력이 마오쩌둥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재능에서는 마오쩌둥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우언라이는 장제스를 상대하려면 마오쩌둥이라는 야생마를 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마오쩌둥을 1인자의 자리로 올려놓았고 저우언라이는 평생 2인자로 남았습니다. 마오쩌둥은 의심이 많고 뒤끝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저우언라이는 27년간 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지만 끊임없는 자아 비판과 숙청의 공포 속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여러 후계자를 시험했지만 저우언라이만큼은 끝내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았고 동시에 그를 내치지도 못했습니다. 행정의 달인 없이는 국가가 굴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우언라이 사후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혁명 노선을 접고 저우언라이가 남긴 실용주의와 4대 현대화를 계승했습니다. 저우언라이는 끝내 최고 권력자는 되지 못했지만 중국의 방향을 결정한 조정자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한편 책 내용과 별개로 저우언라이는 중국의 전통적 대국 쇼비니즘과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조선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통념 자체를 터무니없다고 직접 부정했습니다. 1963년 조선과학원 대표단 면담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인정하며 조선 민족에게 조상을 대신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변압기 기술이 세계 전력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맞물리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전력망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69년 국내 최초 154kV 초고압 변압기 개발을 시작으로 765kV급까지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은 설계, 제작, 현장 운용 노하우가 오늘날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식물성 절연유 변압기, 위상 조정 변압기 등 고난도 특수 제품을 소수 국가만이 생산하는 수준으로 공급하며 미국과 유럽, 중동 시장에서 채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변압기 수출액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그중 미국 비중만 40%에 달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엘라베마 공장 증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효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 80%를 확보하고 미국 멤피스 공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북미 생산 기지를 강화하며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 역시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변압기 수요가 급증한 반면 숙련 인력과 품질 인증이 필요한 특성상 공급은 빠르게 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변압기 시장은 공급자 우위로 전환됐고 한국 기업들은 관세 인상분을 가격에 전액 반영할 수 있을 만큼 협상력을 확보했습니다.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전력 슈퍼사이클 속에서 글로벌 변압기 시장은 2033년 1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투자와 연구 개발 지원까지 더해지며 K변압기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재생에너지라는 구조적 수요는 단기 호황이 아닌 장기 성장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변압기 기업들의 수주 잔고와 설비 가동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쟁력이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2026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이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지수는 영국 글로벌 시민권 컨설팅사 헨리&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개국 여권과 227개 목적지를 분석해 산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CNN과 데일리 메일 등 복수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 여권은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88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2014년 처음으로 상위 5위권에 진입한 이후 2021년부터 꾸준히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으로 비자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알제리와 베냉, 이라크 등 38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3위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가 공동으로 차지했으며 이들 국가는 186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4위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185개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5위는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가 184개국으로 공동 진입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년간 비자 면제 국가를 149개국 늘리며 순위를 57계단이나 끌어올렸습니다. 헨리&파트너스는 이를 적극적인 외교 전략과 비자 자유화 정책의 성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미국과 영국은 여권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은 최근 1년간 7개국의 무비자 혜택을 잃으며 10위로 내려앉았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여권 파워가 약화돼 7위에 머물렀습니다. 헨리&파트너스는 여권 순위가 단순한 여행 편의성을 넘어 정치적 안정성, 외교적 신뢰, 경제적 기회 접근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동성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여권과 최하위 여권 간 이동성 격차는 최대 168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가리아 출신 예언가 바바 반가의 2026년 예언이 새해를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예견했다고 알려지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2026년에 인류가 맞닥뜨릴 핵심 주제로 전 세계적 대규모 분쟁, 심각한 경제 침체, 광범위한 자연재해,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를 축으로 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며 국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서로 연결되며 확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세계 권력의 중심 이동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바바 반가는 글로벌 영향력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영국 언론은 2026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외교, 경제적 존재감이 더욱 커지며 대만이 핵심 지정학적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격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러시아 내부의 변화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오며 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통화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심화로 세계 경제가 깊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전해집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지구 육지 면적의 일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예언이 소개됐습니다. 과학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재난위험 증가는 이미 관측과 연구로 확인된 흐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의 화두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입니다. 성간 천체 관측 소식과 맞물리며 관심이 커졌지만 과학적 검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 스카이 히스토리는 바바반가의 예언이 불안한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소환되며 사후 해석과 끼워 맞추기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한편 여전히 그의 예언을 신뢰하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